네, 반갑습니다. 9장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회전력 토크와 그 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자기력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력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전기장과 자기장의 가장 큰 차이는 필드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전기장에서는 같고 자기장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에서는 먼저 힘을 배웠죠. 힘은 우리가 친숙하니까 힘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필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필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양이니까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자기장에선 이미 필드를 이미 이제 익숙하니까 필드 H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힘 F를 배우는 그런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은 학습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호목도 하셨던 트랜스포머의 허밍 노이즈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자기력의 방향이 자기장과 수직이라는 걸 이용해서 스피커 등의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필드 방향과 힘의 방향이 다르니까 그걸 잘 이용하면 회전력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회전력까지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했었죠. 첫 번째, 전하가 자기장 내에서 움직일 때 생기는 힘. 두 번째, 전류 I에 I가 있을 때 이거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고 주변 I에 힘 F를 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회전력은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회전력을 한번 배워보자. 자, 그럼 회전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또 회전력을 토크로 정의합니다. 토크. 그래서 토크로부터 회전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전력을 배우기 전에 토크랑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토크는 영어로 이렇게 쓰고요. 번역하면 돌리는 힘입니다. 돌리는 힘. 그림을 하나 보시면, 자, 회전력이 발생하려면, 돌리는 힘이 발생하려면 하나의 고정점이 있어야 돼요. 고정점. 그것을 피봇이라고 합니다. 피봇. 우리가 뭐 농구 좋아하는 남학생들은 아시죠? 발 두 개가 있는데 한쪽 다리를 고정하고 다른 쪽 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피봇 포지션이라고 하죠. 자, 회전력이 발생하려면 뭔가 고정점이 있어야 되고요. 또 움직이는 어떤 그 팔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암이라고 하죠. 암. 움직이는 팔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고정점이 있고 움직이는 팔 끝에 어떤 힘을 가하면 어떻게 회전력이 발생하죠. 그거를 토크라고 하고요. 그 움직이는 암, 요 팔을 갖다가 모멘트 암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암이 그냥 암이지 왜 하필 모멘트 암이냐라는 거죠. 왜 모멘트 암이냐. 자, 우리가 요 볼트를 육각 렌치로 돌린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힘을 세게 가하면 이게 빨리 돌겠죠. 힘을 세게 가면 빨리 돌겠죠. 자,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그 수직으로 요 힘과 모멘텀이 수직인 상태. 자, 여기가 90도인 상태. 자, 여기가 90도가 아닌 상태. 어느 게 더 힘을 잘 받을까요? 당연히 회전력은 이쪽이 더 셉니다. 자, 여기가 R이라고 하면 자, 실제 여기 R이 이제 요만한 길인데 여기다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라고 하면 실제 요 길이는 R 사인 알파죠. R 사인 알파. 자, 사인이 점점 커질수록 90도가 될수록 요게 직각이 될수록 가장 큰 회전력이 생긴다. 그래서 힘은 고정되어 있는데 요 길이가 가상적으로 실제 길이보다 짧아지는 효과가 있다. 사인 알파만큼 인 거죠.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가상의 암을 모멘트 암이라고 부릅니다. 자, 암은 실제 길이고요. 모멘트 암은 각도에 의해서 작아지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요 모멘트 암이 클수록 그리고 힘이 셀수록 그리고 요 각도가 90도가 될수록 돌림 힘 토크는 점점 세지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벡터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토크라는 걸 정의하면, 자, R이라는 벡터가 있고요. 요 R이라는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F라는 벡터가 있는데, 그것들 간의 외적인 관계다. 외적인 관계다. 왜? 사인 알파라는 관계가 있으니까 외적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되겠다. 자, 토크는 모멘텀과 F를 곱한 건데, 모멘텀을 그냥 R 벡터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F와 외적으로 표현하면 토크를 쉽게 정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 암이라는 게 실제는 모멘텀으로 변한다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외적을 배웠으니까 모멘텀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R 벡터를 바로 쓰면 되는 거죠. R 벡터, 요 길이와 요 방향을 갖는 R 벡터를 정의해서 힘과 외적을 취하면 된다. 된다. 그래서 회전력을 이렇게 R 벡터와 F의 외적으로 정해서 그게 토크의 방향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회전력을 정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토크, 마그네틱 토크죠. 우리 자기장 내에서의 회전력이니까 마그네틱 토크라고 부릅니다. 자기 회전력이 생기는 조건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시간 마지막 예제에서 우리가 자기장이 전류 루프에 수직으로 놓여 있는 경우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전류 I1이 흐르는데, 여기에 전류 루프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전류 I 안에 의해서 뭐가 생기죠? 요런 자기장이 생기죠. 자, 요 전류 루프 주변에는 이렇게 공책을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 그럼 요 자기장 평면이 요 전류 루프의 평면이 자기장과 수직으로 놓여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힘이 요렇게인데, 요거는 대칭이 되고 얘보다 얘가 크니까 당기는 힘이 생긴다고 했어요. 당기는 힘이지 회전력은 아닙니다. 회전력은 아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장과 전류 루프가 수평으로 놓여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림으로 보면 요런 거죠. 요렇게 되는 거. 자, 자기장이 있고 전류 루프가 수평으로 놓여 있을 때, 자,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에요. 그럴 때 자, 보시면 요 가운데가 중심이면 여기에 R 벡터가 있고요. 여기에도 R 벡터가 있죠. 그러면 요 R 벡터와 F0, 요 R 벡터와 F0에 의해서 뭐가 생깁니까? 요쪽으로 F0가 생기고, 그거의 수직으로 생기니까 이 루프가 어떻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회전력이 발생한다. 자, 조건, 마그네틱 토크가 생기는 조건은 뭐다? 자기장이 전류 루프의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놓였을 때 생긴다. 자, 이게 나중에 DC 모터라든가 발전기와 연계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루프, 이렇게 수평으로 놓여져 있는 루프의 회전력, 토크는 어떻게 되느냐? 토크는 모멘텀 곱하기 힘이라고 했어요. 힘. 그러면 R 벡터 곱하기 F인데, 자, R 벡터 곱하기 F인데, 자, 여기서 R 벡터가 뭐죠? 2분의 W죠. 예, 요걸 반입니다. 반. 요 길이의 반. 자, 길이의 반이고, 그리고 여기도 적용하니까, 자, 2분의 W의 F0. 요 F0.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W F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배가 되고 힘이 2개니까 어떻게 됩니까? WF0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W를 R이라고 정의하면, 우리가 실제 여기가 피봇이죠. 여기가 피봇인데, 힘이 2개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류가 2개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RF로 할 수 있습니다. 요때 R은 요 W 길이가 되는 거죠. W 길이, 전체 길이가 되는 거죠. 힘이 양쪽으로 작용하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전류 루프가 자기장과 수평으로 놓이면 회전력이 발생하고, 자, 이게 수직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수직인 경우에는 회전력이 발생 안 한다고 했으니까 수직이면 멈춥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돌고 멈춘다는 거죠. 멈춘다는 거. 근데 우리가 회전력을 계속 돌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전류의 방향을 바꿔서 힘의 방향을 바꾸면 계속 돌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직류 모터의 원리예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브러쉬라고 합니다. 브러쉬. 그래서 브러쉬 모터에는 브러쉬라는 게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좀 그림을 그려 볼게요. 자, 토크는 요 알벡타 곱하기 F인데, 그림으로 보면 요 알벡타는 요 W와 관계가 된다. 자, 알벡타는 여기가 중심 피봇이라고 잡으면 요 W와 관계가 된다. 자, 그러면 요 루프의 면적, 요 면적을 여기가 L이고 W다 그러면 LW가 되겠죠. S는 LW가 됩니다. LW. 자, 그리고 힘은 여기선 이쪽으로, 작용한다. 자, 그럼 정리하면 토크의 크기는 뭐냐? 우리가 자기장의 세면 커지고 전류가 또 세면 커지죠. 자기장은 힘이라는 게 BIL이니까 이게 써지는데, 토크는 이게 힘이고, 토크는 이 알벡타가 우리가 여기서 반이니까 W다 그랬어요. W. 그래서 W가 들어가고 사인 알파가 들어간다. 그래서 요거를 잘 보면 LW가 면적이니까 다시 쓰면 자기장 곱하기 전류 곱하기 면적 곱하기 사인 알파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자기장이 있고 거기에 수평으로 놓여 있는 전류 루프가 있을 때 그거에 생기는 토크는 자기장에 비례하고, 자기장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고. 자, 요것들은 뭐죠? 기본적으로 자기장과 관련된 힘과 관련된 거죠. 힘. 자, 그리고 모멘텀과 관련된. 자, 그래서 W에 또 비례하고, 그리고 사인 알파에 비례하고. 그래서 요 W랑 L을 합치면 면적에 비례한다. 면적의 크기에 비례한다. 자, 그리고 수직으로 놓여 있으면 힘이 요 알파가 전류와 요게 수평으로 놓여 있을 때 최대가 된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면 이제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다음과 같이 한번 정의해 보자.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나중에 이제 자개 전역을 요거를 물질과 연계를 시킬 건데, 보통 우리가 관심 있는 물질은 자기장의 변화가 없는 경우예요. 자기장의 변화가 없는 경우. 자, 자기장이 큰 경우. 자, 자기장이 위치에 따라 변하지 않고 위치에 따라서 이 전류 루프만 변할 때,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식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뭘 정의하느냐? M이란 벡터를 정의한다. 자, 그거를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부른다. 자, 새로운 개념 하나 나왔어요. 자, 자기 쌍극자 모멘트. 자, 우리가 토크는 R 외적 F인데 그걸 써보니까 이렇게 표현되니, 자,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는 걸 새롭게 정의해서 단위는 암페어 미터 제곱이죠. 자, 이걸 정의해서 이렇게 쓰면 토크를 다시 쓸 수 있다. 요 IS가 있으니까 IS 사인 알파니까 얘를 자기 쌍극자 모멘트로 정의하자. 자, 그러면 토크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와 자기장을 외적한 거랑 같아. 자, 우리 토크의 단식이 두 개가 나왔어요. 토크는 고전적인 방식에 의해서 R가 힘 F인데, 우리가 이거를 구하려면 자기장이 주어졌을 때 F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R을 구한 다음에 토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얘를 자기 쌍극자 모멘트 그 다음에 자기장 B 이렇게 정의하면 힘을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장이 주어지면 M하고 외적만 치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고전적인 그 토크의 정의에 따라서는 자기장이 주어졌을 때 힘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R벡터랑 외적을 쳐야 되는데, 이렇게 식을 바꿔놓고 보니까 힘을 안 구하고 바로 자기장과 자기 쌍극자 모멘트만 계산해서 외적을 취하면 되니까 좀 편리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 식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요 식을 쓰겠다. 자, 요게 유용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장이 균일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혹은 요게 어떤 경우냐? 자기장은
뭐 공간에 따라 변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쌍극자가 작으면 그 쌍극자 주변의 자기장은 균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토크를 계산할 때 자기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자기 쌍극자 모멘트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자기장과 균일한 자기장과 외적을 취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다룬다. 이렇게 하면 자기 물질을 해석할 때 편리하다 이거죠. 이렇게 힘을 따로 안 구해도 되니까 편리하다. 그래서 앞으로 요 식을 우리가 우리 전자계학에서는 쓸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논리 흐름이 토크를 정의했는데, 토크라는 거는 모멘텀을 해당하는 그 거리 벡터와 그 다음에 힘을 구해서 외적을 취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바로 자기장과 직접된 그런 토크의 정의식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장이 균일한 경우에 되게 쉽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을 새롭게 유도하고 앞으로 이 식을 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YZ 평면상에 사각 루프가 놓여 있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기장이 주어져 있는데 코일의 회전력 토크를 계산하시오. 토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자, YZ 평면상에 0에서 0.4까지, 그리고 Z는 0에서 0.6까지, 그리고 전류는 I가 3A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자, 이때 자기장이 주어져요. 근데 0.5 AX 더하기 0.5 AY니까 대충 이런 방향으로 흐르겠네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 자, 자기장 B가 주어진다. 자, 이 경우에 토크를 구하시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만약에 토크를 이런 식으로 쓴다면 먼저 자기장을 통해서, 자기장이 주어졌으니까 F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지점 네 군데에서 F를 또 구해야 됩니다. 자,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전력이 있는 피봇을 잡아야 되겠죠. 자, 피봇을 잡고, 그래서 힘이 어느 건 이렇게 가고 어느 건 이렇게 가고, 그래서 회전력이 생기는 그 토크 R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R을 계산해서 R하고 F를 치어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은 되게 복잡한 과정이죠. 근데 우리가 뭘 배웠어요? 토크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와 자기장 비벡터를 외적하면 되니까 자기장이 주어지고 자기 쌍극자 모멘트만 구하면 되겠죠. 자, 자기 쌍극자 모멘트는 기본적으로 전류에다가 면적을 곱하고 그거의 수직인 면을 잡으면 되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럼 전류는 3A, 그리고 면적은 Y도 0.4, Z도 0.6이니까 0.4 곱하기 0.6이 면적이죠. 그래서 이게 면적. 자, SI, 그리고 요 면적의 수직인 단위 벡터. 그러면 YZ 평면이니까 AX로 잡을 수도 있겠죠.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장이 주어졌으니까 자기장은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외적만 취하면 되겠죠. 그러면 AX 외적 AX는 0이고 AX 외적 AY는 AZ니까 단위 벡터를 외적하면 요거만 남겠구나. 요거랑 요거의 외적만 남겠구나. 그러면 답은 0.72 곱하기 0.8 곱하기 0.8 곱하면 0.576이 나오고요. AX와 AY 외적이니까 AZ만 구하면 된다. 자, 되게 편리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것이다. 자,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정의하고 자기장과 외적을 취하면 토크를 바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물리에서 배우는 고전적인 힘에서 R벡터를 구하고 피벗을 취해서 R벡터를 구하고, 그리고 힘 F를 구해서 외적을 취하는 방법이 필요 없다. 그래서 편리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고, 이걸 통해서 물질도 해석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그네틱 토크의 대표적인 응용은 모터인데 직류 모터예요. 직류 모터. 자, 이렇게 생긴 걸 직류 모터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N극과 S극이 있으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겠죠. 자, 자기장에 수평으로 전류 도프가 있으면 힘 F가 이렇게 생겨서 요 상호작용에 의해서 회전력이 생긴다. 자, 그림은 이렇게 돼 있죠. 코일에 의해서 자석에 의해서 자기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전류 노프가 요 안에 있어 가지고 회전하게 만듭니다. 회전하게 만든다. 자, 근데 이게 수직이 되면 멈춘다고 했죠. 수직이 되면 멈추니까 수평 상태에 있는 이 회전자가 90도 회전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전류 방향을 싹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게 이런 장치로 만듭니다. 이걸 브러시라고 하죠. 브러시. 예. 그래서 브러시를 통해서 브러시 BRUSH 한글로 브러시라고 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바꿔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돈다. 자, 이걸 직류 모터라 그러고요. 여러분 아마 아두이노 같은 걸로 만들 때 사용하는 게 직류 모터입니다. 자, 직류 모터는 기본적으로 좀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수평으로 놓였을 때 힘이 최대인데 얘가 90도로 가면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토크가 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래서 회전력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게 브러시라는 게 있어 가지고 전류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정류자입니다. 정류자와 브러시가 계속 기계적으로 이렇게 접촉이 돼요. 그래서 이게 오래 돌면 마모가 돼서 더 이상 이게 접촉이 잘 안 되면 더 이상 동작하지 않고 멈춥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러시가 없는 모터도 있고요. 또 AC 모터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이것들을 이용해서 스텝 모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모터를 만듭니다. 근데 어쨌든 모터라는 거는 이런 마그네틱 토크를 응용한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